조선왕조실록하고 신병원 얘기는요. 저는 너무 잘 알죠. 이 조선왕조실록은 개그맨이 역사 옛날에 속에 등장하죠. 역사에 있다고요? 먼저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지금. 제 이름이 나오니까. 이때 보면 안 돼. 그럼 사람 심리라는 게 꼭 들춰보고 싶거든요. 원래는 안 되지만 혹시 또 이제 훔쳐보거나 원래 본 왕은 없었을까요? 네. 굉장히 청요직이어가지고 요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폰만 잃지 않으면, 역사를 잃지 않으면 그 나라는 다시 쓴다라는 거죠. 문화유산 알려줌. 문화유산은 많고 모르는 건 더 많다. 뻔뻔한 역사 이야기는 이제 그만! 걱정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문화유못들의 배움터 문화유산 알려줌. 네, 이거 한번 맞추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네, 과감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망합니다. 그렇게 너무 착하게 하시면 네. 막 이렇게 오버한 저는 뭐가 돼요? 민망합니다. 뭘 또 이렇게 꺼내시나요? 이건 저 퀴즈 하나 내려고 하는데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들어있는 거요? 들어있는 거요?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게. 이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커피 믹스고요. 이게 바로 그 문익점 선생님이 갖고 왔던 그 녹화 골드. 개그를 또 이렇게. 네, 모카 골드. 살짝 헷갈렸어요. 그분이 커피를 가지고 왔나 헷갈렸는데 모카를 이런 식으로 또.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네. 이게 공통점이요? 네. 우유가 있고요. 먹는 것도 아니고. 저는 대충 조금 눈치를 챘어요. 네. 네, 말해도 되나요? 네, 대본 미리 안 봤습니다. 눈치를 채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한 제품들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 정답입니다. 발명한 거. 네. 발명한 거를 갖고. 아니 과학자가 이런 것도 몰라? 이거 이태리 타올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을 한 거예요. 예. 그래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 그럽니다. 예. 그 이태리가 그 이태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우유, 종이 우유곽 있잖아요. 이것도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개발을 했어요. 그것도 6.25 때인가 그때 개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건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한 것들만 이렇게 모아뒀는데 정말 대단하다. 잘 만들었죠, 이거 진짜로. 네네, 정말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최초로 발명한 시한폭탄. 비격진철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다. 네, 재밌겠는데요? 이거는 시작부터가 일단 꿀잼으로 시작을 하네요. 예, 두 분은 혹시 비격진철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게 네, 들어봤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무기로서 시한폭탄이다라고 좀 아까 말을 하십시오. 네, 30초에 말씀하셨고. 저는 또 특별하게 기억을 하는 게 저희 개콘 PD, 네. 김석윤 PD가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조선 명탐정이라는 영화를 그 영화 2에서 네. 이 무기가 다뤄진 것 같거든요. 맞죠? 제가 잘 못 봐갖고 모르지만 어쨌든 네. 뭐 맞겠죠? 뭐 그렇게 네, 했으니까 봐주세요. 이제 맞겠죠. PD 은퇴하시고 이제 영화 감독 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들 뭐 대충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비격진철레가 뭐냐, 임진왜란 때 왜적을 벌벌 떨게 만든 귀신 폭탄이었다라는 말이거든요. 혹시 뭐 귀신 폭탄이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도 이 발견된 비격진철레 있었는데. 그 2018년 말에 그 전북 고창 무장현이라는 그 읍성에서요. 그 관아 유적인데 거기서 이제 11발이 무더기로 이제 발굴이 되면서 다시금 이제 주목을 받게 됐죠. 관아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관아 유적에서요. 아니 그 11발이면 많은 건가요? 어떻게 그 예, 뭐 그 한국 전쟁 때도 뭐 불발탄이라든가 터지지 않는 폭탄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혹시 많은 것 같이 느껴졌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건 한 5점밖에 없었는데 그 예전에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상경무 시절부터 이게 전해 내려온 건데 왜 그렇게 내려왔는지는 모르는 게 그게 이제 보물로 지정이 하나 돼 있는데 보물 860호고 그 외에 남아 있는 것들은 진주 성터에서 뭐 발견이 됐다든지 경남에 있는 무슨 성터 이런 것들인데 발굴품이라기보다는 수수품이라고 해서 주순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문화유적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물이 문화층에서 이렇게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누가 이렇게 파헤쳐 갖고 뒤집어지면은
그건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가 이렇게 인물로서 가치가 좀 줄어들거든요. 일종의 맥락이 없어져 버려요. 맥락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이력이 없어지고 근본을 모르는 이제 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어가지고 되게 어쨌든 간에 근데 되게 중요한 유물이어서 하나는 이제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2018년에 예. 고창에서 발견된 건 좀 다른 뭐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서 발굴이 됐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토된 장소가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고창 무장의 관아 읍성터인데 그게 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읍성 중에서 가장 그 조성 연대가 밝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종 때 만들어졌는데 1413년에 그래서 고창군에서 이걸 정비하고 막 하다가 거기 이제 뭐 2018년 발굴해서 훈련청 건물이라든가 군기시 터 이런 데에서 구덩이에서 이제 11발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이 출처 확실한 이력이 확실한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신봤다 할 때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 600년 묵은 산삼 발견했을 때 그 기분이 아닐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1발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터지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신상. 그러니까 쏠라고 무기고 이렇게 쟁여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더 중요한 그런 유물이 될 수가 이게 있고. 명신품.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11발 자체가 이제 아까 860호라 그랬는데 보물로 860호 다시 1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보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네. 궁금했던 게 있어서 꼭 네.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이제 발굴을 하고 출토되고 이런 걸 보면 꼭 땅을 파서 하잖아요. 네.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어떻게 그게 흙 속에 묻힐 수 있는지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비근한 예가 하나 있긴 있는데 네. 경복궁 같은 데 이렇게 가보시면은요,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 좀 낮게 복원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층 자체가 한 100년밖에 안 되는 네.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그렇게 많이 쌓여요. 사실. 그래서 발굴되다 보면 삼국시대층, 그다음에 뭐 통일신라 시대층, 고려시대층, 조선시대층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 홍수가 나서 무너졌다든가 이렇게 뒤집어졌다든가 또 누가 뭐 파괴를 해갖고 도구를 해갖고 이렇게 딱 파버리면 그거는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화층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생긴 모양을 보면은 네. 여기 모니터에 나오잖아요. 약간 볼링공 같기도 하고요. 그 지름이 한 21cm 되고 무게가 한 17에서 18kg 되니까 사실은 볼링공 그 정도 되는 네.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손으로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포로 이렇게 쏘고 그래서 뭐 했다고 그럽니다. 저게 안 터져도 무기야 저거. 그렇죠. 맞으면. 그냥 이게 던지면 그냥 무기가 되겠네요. 아프겠죠. 네, 와. 포에 넣고 발사해야 되는 그런 무기. 손으로는 못 던지니까. 손으로 못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신기한데 이 비격긴철레가 그럼 처음 등장했었던 건 언제인 거예요? 그 기록에 보면 임진왜란 당시인데요. 1592년 9월 2일 경주섬 탈환 작전이라고 합니다. 경상 좌병사 박진 그리고 이제 영천 전투에서 활약했던 의병장 권응수 그다음에 정세아 이런 분들하고 합세해서 경주성을 탈환하려고 이제 작전을 벌였는데 처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진이 결사대 1000명을 이끌고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비격진철레를 사용해서 경주선을 탈환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무기의 위력을 정말 여실히 이 증명한 그런 전투라고 할 수 있고 외병들이 호미백산 달아났다고 합니다. 네. 아니 과학이 발달하는 것이 사실 전쟁 때가 많이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아니 이게 진짜 뭐 구체적으로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 기록을 뭐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폭탄이 폭발하자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세 조각이 별처럼 부서져서 흩어지니 이를 맞고 즉사한 자가 30여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튿날 아침에 적병이 성을 배우고 도주했고 경주성이 드디어 수복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외적들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서 다투어 구경하고 이게 뭐야 하면서 막 굴려보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다가 이렇게 팍 터진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된 거죠. 기록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네. 비격진철레가 터지자 넘어져 즉사한 놈이 30명이 되었고 원진중이 아찔해서 거꾸러져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은 놈이 없었다. 외적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귀신의 조화라고 떠들면서 이튿날 성을 버리고 울주로 도망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시겁했을 것 같은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근데 포탄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포탄이 이제 떨어졌는데 나는 살았어.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지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고 그래서 갖고 뭐야 하고 놀고. 놀고 막 그렇죠. 이게 뭐야 하고 신기하게 쳐다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외적의 입장에서 보면 충격과 공포일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이 무슨 조항가 싶었겠죠. 그래서 뭐 똑같은 무쇠덩어리가 뚝 떨어져갖고 막 이게 뭐야 그랬고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20명, 30명 막 죽고 그랬잖아요. 일본군 입장에서는 뭐 귀신 폭탄이 많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화려한 데뷔를 하고 났으니까 네. 그리고 위력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 왜군들이 무서워하는 걸 알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양한 곳에서 계속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록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진주대첩 여기서도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당시 학봉 김성일이라는 분이 이게 진주대첩의 결말을 이제 성과를 이제 전한 보고서에서 등장을 하는데 비격진천례를 맞아서 죽은 외적의 시체가 뭐 아주 수도 없이 쌓였습니다라는 기록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행주대첩 우리가 잘 아는 거기서도 우리 군사들이 활을 쏘고 돌을 던지며 크고 작은 승자 총통, 비격진천례, 그다음에 시심포 이런 등의 화기를 쏘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에서도 비격진천례를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예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의병장 김해 향병일기라는 데서도 외적을 토벌하는 방책으로 비격진천례만한 그런 무기는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뭐 진주대첩, 행주대첩, 뭐 이순신 장군까지 사용할 정도면 좀 대중화가 된 무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이게 기록이 잘 없었, 뭐 이렇게 좀 조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당하는 입장이었었던 외병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록을 했을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우리만 기록을 하면 뭔가 이게 초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본식 기록인 정한 위략에서도 적진에서 괴물체가 날아와 땅에 떨어져 우리 군사들이 비행 둘러서서 구경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폭발해서 소리가 천지를 흔들고 철편이 별가루처럼 흩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맞은 자는 즉사하고 또 맞지 않은 자는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일본의 병기 전문가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아리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선역 수군사에서는 비격진천례의 발화 장치는 매우 교묘한 것이고 그것은 화공술로서의 일대 획기적인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당시 아군은 대포가 전해진 뒤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후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 자랑스럽고 네.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외적 입장에서는 무서웠겠지만 네.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막 통쾌한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렇죠. 우리 방어전이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무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교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네. 도대체 누가 발명을 한 건가요? 1591년이니까는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인데 예, 과학자인 이장손 못 들어보셨죠? 이장손이 발명한 이제 조선의 독창적인 첨단 무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장손이라는 분은 뭐 어떤 분이셨나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이제 선조실록이라든가 연료실 기술 이런 데를 보면 이장손은 군기시 화포장이었다. 그러니까 병기창, 그 무기를 만드는데 이제 일종의 책임자 정도였다는 거죠. 간단한 이력만 남아 있어요. 언제 태어나고 생물연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정실록을 보면 거기에 이제 경주성 전투를 설명하는 어떤 말미에 가로 열고 닫고 형식으로 살짝 이장손의 존재를 살짝 첨언을 하는데 옛날에 비격진천례는 제도가 없었는데 화포장 이장손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고 대포에 장착한 다음에 쏘면 500~600보 앞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화약이 안에서 폭발하고 진을 함락시키는데 이와 같은 무기는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활용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또 첨언을 하고 사관이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다르게 보면 그 이후에 활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니까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결국은 병자호란도 일어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활용을 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활용을 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는 거 보면 그리고 이장손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없다는 게 굉장히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죠. 네. 저는 이제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과학 혹은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천시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좀 이렇게 기록을 계속 남겨주고 우대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는 임진왜란이라는 뼈아픈 우리가 그 뭐 전철을 이제 밟지 않으려면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슨 뭐 또 성리학적 논쟁 뭐 이렇게 하고 뭐 무슨 뭐 청나라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오랑캐가 어떻고 뭐 명나라 뭐 이렇게 찾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제대로 대비하고 그랬으면 뭐 좀 더 병자호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안 당하지 않았을까. 당했어도 쉽게도 그래도 좀 이렇게 버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타임머신 타고 막 가고 싶어요. 네. 진짜. 네, 너무 좀 속상하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러면 이 비격진천례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건가요? 과거에 좀 있었던 건가요? 근데 진천례라는 그런 무기는 금나라 때 12, 13세기 때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의 진천례는 사실
조선의 비격진천례하고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었으면 비슷한데 내부 구조가 좀 달랐는데 중국의 진천례는 철로 만들어진 용기 안에 폭발력이 있는 그런 화약을 채워서 넣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화선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네. 손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류탄 같이. 수류탄 같은 그런 거였죠. 그렇지만 조선의 비격진천례는 무쇠 내부에 설치한 그런 발화 장치가 있잖아요. 네. 죽통, 그다음에 나선현 나무에다가 이렇게 심지를 이렇게 감아 놓습니다. 그런 거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발화 장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선으로 폭발 시간을 쏘고. 지연시키거나 뭐 그러는 게 이제 쓰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단순 폭발이 아니라 날아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폭발하는 그런 거여서 비격자가 붙은 거예요. 그 중국의 진천례하고 비격하고 거기에 이제 차이가 좀 나는 거죠. 이름은 살짝 비슷한데 사실 격이 다르네요. 이게 우리가 만든 게 훨씬 더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우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뭐 중국의 진천례도 상대방한테 사격은 입혔겠지만 네. 이런 비격 진천례 같은 무기는 서양 무기사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상황이어서 최첨단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양에서는 비격 진천례 같은 시한폭탄을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게 뭐 1805년에 그 나폴레옹 유명한 트라팔가 해전 거기서도 그게 그 터지지 않는 해전이었다고 무기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고 1830년 정도 돼야 원시적인 그런 도화선을 이용한 장렬 폭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그 제가 취재한 무기 과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훨씬 앞섰네요. 그렇죠. 몇백 년 앞선 것 같은데요. 네. 한 200년? 아까 얘기했듯이 200년 발화 장치가 있고 뭐 시간을 조절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200년 정도 앞섰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비교 진짜리는 성을 뭐 이렇게 뭐 타격을 준다든가 배를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구멍을 뚫는 게 아니라 인마를 살상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위력이 대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폭발할 때 발생하는 천둥 번개 네. 그게 또 굉장히 또 세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위력이 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까? 분명히 쉽게 만든 건 아닐 텐데 사실 항상 궁금하지 않습니까? TV 같은 거 보면 뜯어보고 싶지 않아요? 카메라 같은 거 보면 뜯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저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공대병이에요, 이게. 네. 공대병. 네. 비역진천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저기 좀 화면에도 보시면은 거기 그 조선 후기의 병기서적인 융원 필비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게 비격진천례 구조를 알아보면 원리는 사실은 의외로 간단해요. 뭐냐면 둥그런 무쇠 속에 대나무통을 꽂습니다. 그리고 대나무통 안에 나선형의 홈을 파놓은 목곡이라고 하죠. 나무. 거기에 도화선을 칭칭 감는데 도화선을 어느 정도 감느냐에 따라서 이제 폭발 시간을 지연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거고 그래서 빨리 폭발시키려면 10번을 감고 약간 늦게 하려면 15번을 감도록 나선을 만드는 그런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이제 그거 만든 다음에 별도로 뚫린 구멍 안에 무쇠 안이죠. 그래서 화약, 그다음에 마름쇠라 그래서 삼각형 쇠인데요. 표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잔뜩 넣습니다. 그래야 폭발하면 이제 그게 파핀이 돼갖고 튀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그다음에 흙 같은 걸 잔뜩 넣고 그래서 이제 비격진천을 완성한 다음에 대포에 장착을 해서 둘 다 이제 거기다가 도화선에 불을 붙인 다음에 쏘는 거죠. 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이 막 드는데요. 이거. 네. 그래서 그게 근데 쉽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그 두께라는 게 있고 네, 그게 네, 터지면 안 되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여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비교진천례를 요번에 이제 진주박물관 거기서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 CT 촬영을 하고 감마선 투과 촬영을 했는데 철판의 두께가 위 아래 부분하고 옆면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네요, 그 위 아래가 좀 두껍고 네. 그 옆면 쪽은 상대적으로 얇았다라는 거죠. 그것도 보면은 뚜껑 부분 같은 경우는 따로 만들어서 이제 끼는데 뚜껑은 막 단조해서 이렇게 막 두드려서 하고 이게 본체는 주조로 만들었다는 건데 이렇게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단조를 하면 굉장히 딱딱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조는 좀 약하다 그러는 기포도 거잖아요. 들어갈 수 있고 예. 주조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품질이 아무래도 일정하지 않을 수 그럴 있죠. 수밖에 없는 게 뚜껑은 덮어야 되니까 거기는 강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단조로 두드려 갖고 이렇게 쇠를 만드는 거고 양옆은 주조로 해서 빨리 터지게 또 나중은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여서 굉장히 이제 그게 과학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다. 되게 이제 뭐 보면 굉장히 그 현명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한폭탄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군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영화 있잖아요. 수류탄 이게 드는데 이거 던지는 자기가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가 폭사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정교하게 정말 이렇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외적들을 그렇게
이렇게 물리쳤다라는 게 참 그 굉장히 통쾌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매뉴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당연히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표준화하는 거죠. 이 정도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는 처음엔 주조로 했었겠지만 문제가 되니까 뚜껑은 단조로 해야 그렇죠. 된다는 걸 알아냈어요. 일종의 그것도 이제 뭐 시행착오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럼 겪어보죠. 그 제품 제작 매뉴얼과 다루는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고 사장된 게 너무 아쉬워요. 네, 너무 근데 이제 19세기 문헌 자료에 보면 비격진철의 뚜껑 같은 부분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 융원필비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네. 2018년에 실물 자료가 있어서 뚜껑을 찾아냈는데 뚜껑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거기에 뚜껑에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2개가 나 있어. 심지 구멍이 2개가 나 있거든요. 그것도 왜 뚜껑이 심지 구멍이 2개일까요? 네, 그게 하나는 그렇죠. 백업인가? 2개를 꽂으라고? 불발탄이 나오기 쉬우니까 2개를 붙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세심하게 고려를 했다. 하나가 불발하면 또 다른 심지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 비격 진철레라고 하는 게 이제 둥근 무쇠통 속에다가 네, 네, 대나무통을 이제 꽂아놨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도화선 심지를 이렇게 감은 걸 꽂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불을 붙이면 사실 그 당시에 화약 기술이 지금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타 들어가다가 공기 중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꺼져버릴 수도 있을 밑에 거 아니에요. 속이니까. 그렇죠. 속에 공기, 들어가게 뭐. 되면.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불발탄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양쪽 연결에 죽통과 연결된 산소 구멍을 좀 만들었다라는 또 이게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에 꺼지지 않도록 산소를 공급해줘야지 이게 타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론적으로는 도화선이나 아니면 이런 포탄들이 그 화약들이 산소가 없어도 그냥 알아서 터져야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때 품질은 지금이랑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불발탄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조상님들이 워낙 현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불발탄 뭐 이런 거는 지금은 안 최소화로 예, 만들었겠죠. 그렇죠. 최소화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추측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느낌이 너무 좋기만 해. 네. 최강의 무기야. 네네. 이거 뭐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단점이 있으니까 그 이후에 쓰이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포화나 위력이 수천 군사보다 낫다고 했지만 또 뭉치가 무거워서 운반이 어려워서 창절간에 그러니까 들판에서 이렇게 사용하기는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야 단점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방어용으로만 쓰는 그러니까 지금 발견된 그 무게가 한 18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우니까 가볍진 않았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손으로 터뜨릴 수는 없으니까는 네. 그런 단점이 있었다 그럽니다. 성에서 이제 방어 수성용으로 성에다 설치해놓고 쓸 수 있는데 그리고 가지고 대포가 다닐 있어야 수는 되잖아요. 없다. 대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대포로 쏴야 되니까 그런 단점은 있었다 그럽니다. 저거는 뭐 수류탄용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사실 이 단점도 사실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특징이라고 쓰임이 할 수- 다른 거니까 수류탄은 네. 수류탄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고 네네, 그렇죠. 비격진철에는 비격진철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고 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가 네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문헌들을 보면 네. 좀 우리나라가 조선이 네. 좀 커다란 화포, 좀 네. 위력 있는 것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뭐 일본은 예를 들면 좀 조총을 만들고 이렇게 좀 짜잘짜잘하게 한다면 네. 우리 좀 한방 무기, 네. 좀 그쵸? 글쎄요.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뭐 우리가 신기전도 옛날에 만들었다고 그죠,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전래가 잘 안 됐다. 개발이 되고 좀 발전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걸로 끝났다라는 게 굉장히 아쉽게 남아 있는 거죠. 너무 아쉬워요. 네. 예, 그 이어졌으면은 무기 강국이 됐을 텐데. 지금도 우리나라 좀 육군 네. 쪽 보면 포병 장난 아닙니다. 네. 역시 그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그 무고한 포의 역사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격진절에 또 하나의 신의 한 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마름세라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세라 그랬는데 또 빙처를 넣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파편이 무수히 터졌다라는 거잖아요. 살상력을 배가시킨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비격진철레를 이렇게 화왕산성에서 이 발굴한 그런 진철레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기포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아까 기포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이 터질 때 이렇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포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또 말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이 뭐 그때 당시엔 그랬다 제작사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 폭발력을 배가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된 거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사실 매끈하게 만들려면 할 수는 네, 있었을 네. 때 두들겼으면 되니까 그런데 기포가 있는 게 처음엔 불량인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터질 때 조각조각 더 잘 찢어지면서 파편이 더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기포가 있으면.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경험상, 그래서 경험치로. 이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경진 체례를 볼 때마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부하고 이제 연구하고 기사를 쓸 때마다 왜 우리가 이장손이라는 사람을 몰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에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써먹었으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도 이분을 활용을 하고 또 비격진 체례를 또 더 발전시켜 갖고 또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이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너무 없었다라는 게 너무 아쉽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18년 11발의 비격진 천례가 발굴이 되고 쏟아지고 그런 이번 기회에 이 이장순이라는 인물, 이 인물이 정말 부각이 됐으면 좋겠고 이 연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진주박물관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 이장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발굴을 좀 하고 있는데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것이 누가 이제 어떤 선비나 어떤 문인이나 이렇게 글로 이렇게 남겨야 되잖아요. 아니면 역사서로 남겨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그분에 대한 조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강의 자체가 조금 의외인 게,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좀 기록 문화유산이잖아요. 네네네. 뭐 책, 글, 뭐 혹은 어떤 건물, 건축물 이런 거를 생각했지, 사실 어떻게 보면 비격진 천례라고 하는 건 신무기인 거고 그리고 과학기술의 총화한 거잖아요. 얘도 우리의 문화유산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신선했어요. 근데 굉장히 조명이 안 돼가지고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보물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아마 이번 게 이제 보물로 되겠지만 이번 기회에 진짜 이런 무기들, 과학기술의 어떤 총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산물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연구가 또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또 저희 정말 아쉬운 시간. 네. 너무 아쉽다, 벌써. 네, 저번 주에는 제가 기쁜 시간이라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좀 바꿔봤습니다, 분위기를. 아쉬운 시간. 근데 얼굴이 너무 환하게 웃고 네, 너무 이게 수업 끝나면은 무조건 기쁜 거거든요. 예, 어쨌든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예, 우리가 또 파이팅 넘치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키고 계승해야 할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 그 위대한 가치가 더욱더 알려질 때까지 문화유산 알려준!